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어떤 점을 찍었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일단 X축 위에 자, 이 점과 이 점이 이렇게 있어요. 두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점이 있을 때 요 두 점 사이에 우리가 거리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요 거리, 요 빨간색 길이. 즉 거리는 요 두 점 사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길이를 알려면 여기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1,0이죠. 1,0. 맞습니까? 자, 1,0이고 여기는 4,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1,0이고 4,0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 모는 종이를 보면 몇 칸입니까? 세 칸이죠. 세 칸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4에서 얼마를 빼받는다? 1을 빼면 되는 거죠. 4에서 1을 빼면 되겠죠. 이 3이란 의미는 바로 4에서 1을 빼면 3이 되는 거죠. 저 길이를 구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그런데 여러분들 좌표로 보시면 자, 평평한 직선이죠. 그죠? 평평한 직선은 바로 무슨 좌표가 똑같다? Y좌표가 똑같죠. 저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제로니까 이 평평한 직선은 자, 평평한 직선 이렇게 말할게요. 평평한 직선. 그죠? 즉 X축 위에 있는 점인데 평평한 직선은 무슨 좌표가 똑같다? Y좌표가 같다. 맞죠? Y좌표가 같으니까 뭐의 차? 바로 X좌표의 차죠. X좌표의 차. X좌표의 바로 차. 바로 4와 1이죠. 그죠? X좌표의 차가 바로 요 두 점 사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음수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자,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 봅시다. 요 점과 요 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도 평평한 직선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어볼 때 요 점은 얼마예요? 원점에서 5칸 왼쪽으로 갔죠. 그러면 이 점은 마이너스 5,0이 되고 이 점은 바로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종이를 보면 또 몇 칸이에요? 세 칸이 맞죠. 그럼 이 길이도 계산할 때는 바로 y좌표가 어때요? 평평하니까 y좌표가 똑같죠. 그러면 x좌표의 차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큰 수 마이너스 2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5를 빼면 마이너가 플러스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그게 바로 길이입니다. 길이.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색깔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요점과 이 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 지금은 파란 색깔입니다. 파란 색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 점은 얼마예요? 요 점은 요 파란색 요 점은 얼마가 됩니까? 5,0이 되겠죠. 5,0. 그리고 이 점은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평평하니까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수 얼마? 자, 큰 수 얼마? 5에서 작은 수 얼마?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되어서 플러스가 되어서 길이는 얼마? 6이 되겠죠. 즉 6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길이는 반드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Y축 위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Y축 위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자, 자, Y축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도 여러분들 하는 방법 똑같아요. 그냥 이번에는 Y축도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바로 어떻게 요 점에서 요 점 사이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점의 좌표는 자,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0이 되고 Y축으로는 3칸이 움직였으니까 3이 됩니다.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죠. Y축으로 2칸 떨어졌으니까 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나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평평한 직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X축과 수직이죠. 물론 Y축에서는 평평하겠지만 X축으로 보면 수직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선을 빨딱선이라고 빨딱선직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빨딱섰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데 이 빨딱선직선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X좌표가 똑같죠. X좌표가. 빨딱선직선은 무슨 좌표가 똑같다? X좌표가 같다. X좌표가 같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다? Y좌표의 차다. Y좌표의 차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수 얼마? 3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2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어서 이 거리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빨딱선 직선은 X좌표가 같으니까 Y좌표의 차를 구하고 자, 조금 전에 했지만 평평한 직선은 무슨 좌표가 똑같죠? 무슨 좌표가 똑같습니까? Y좌표가 똑같죠? Y좌표가 같다. 자, 그래서 바로 X좌표의 차를 구한다. X좌표의 차는 반드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두 점이 X축 위에 Y축 위에 있지 않고 그냥 좌표 평면 다른 곳에 있는 직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하나 점이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점이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점과 이 점의 바로 좌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점은 바로 몇 콤마 몇이 됩니까? 원점에서 출발하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갔죠? 3칸 갔죠. 하나, 둘, 셋. 위쪽으로도 몇 칸 가죠? 3칸 가니까 3,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되나요? 왼쪽으로 4칸이 갔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위쪽으로 3칸 갔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점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의 좌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두 점의 바로 무엇을 좌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선입니까? 평평한 선이죠. 즉 X축과 평행하죠. 물론 Y축에는 수직이지만
x축에 평행하죠. x축에 평행하니까 평평한 직선이 되죠. 평평한 직선은 무슨 좌표가 똑같다? y좌표가 똑같다 그랬죠. y좌표가 같으니까 바로 뭐의 길이? x의 길이를 구하고 x좌표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즉 x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쪽 큰 게 3이고 이쪽 작은 게 마이너스 4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큰 수 3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4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7이 되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모눈 종이를 세려봐도 7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X축, Y축을 잡고 좌표를 찍을 때는 여러분들 모눈 종이가 있습니까? 연습장에 풀 때는 모눈 종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칸수를 세려서 7칸이다. 이렇게는 여러분들 찾기 어렵잖아요. 그림도 다 못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이 방법, 바로 X좌표에서 Y좌표를 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원리는 어떤 원리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자, 후레쉬로 빛을 쏜다고 했잖아요. 그죠? 즉 뭐냐면 이 X축을 여러분들 이 X축을 뭐로 보고 이 X축을 바로 벽으로 보고 이 X축을 여러분들이 벽으로 봐야 됩니다. 이 X축을 벽으로 보세요. 이 X축을 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놈이 뭐다? 여러분들 벽이라고 생각하죠. 벽. 벽이라고 생각하고 이 위에 이 벽과 이 선이 평행하게 돼 있는데 이 위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쏘았다? 후라시를 쏘았다. 후라시를 쏘면 여러분들 이 점은 어디 찍히나요? 여기 찍히겠죠. 그리고 이 점은 어떻게 찍히나요? 여기 찍히겠죠. 이 점은 여기 찍히죠. 이 점은 여기 찍히죠. 이 점은 여기 찍히죠. 이 점은 여기 찍히고 모두 다 이런 점에 다 점이 찍히는 거 맞습니까? 되겠나요? 그러면 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까요? 이 그림자가 바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따라서 이 좌표와 이 길이와 이 빨간색 길이와 이 벽의 그림자 바로 무슨 색깔? 이 오렌지 색깔과 길이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죠. 맞습니까? 똑같으니까 사실 여기도 좌표가 여러분들 3,0이고 여기도 좌표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도 보세요. y좌표가 똑같으니까 x좌표 3에서 y좌표 마이너스 4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7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평평한 직선일 때는 바로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x좌표의 차가 바로 뭐가 된다? 길이가 된다 하는 거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학생들이 자, 요런 점의 좌표를 읽을 수 있겠나요? 그러면 좌표 평면이 없다고 합시다. 좌표 평면이 없다고 하면 여기 한 칸이죠? 한 칸이 위로 세 칸이죠? 그럼 요 좌표는 1,3이잖아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이 두 개의 y좌표가 3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이 좌표도 반드시 y좌표는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되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평평하니까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y좌표는 모두 다 3으로 같다 하는 거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빨딱선 직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빨딱선 직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요점에서 자, 요점까지의 길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에 이렇게 길이를 한번 다시 할게요. 자, 뭘 하겠다? 요점과 요점 사이에 길이를 구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야 되나요? 바로 이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세 칸, 두 칸이죠. 세 칸, 두 칸인데 세 칸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자, 이 역시 어떻습니까? 세 칸이고 아래로 세 칸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는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빨딱선 직선이죠. 여러분들 빨딱선 직선은 뭐가 똑같다 그랬나요?
X좌표가 똑같다 그랬죠. 그죠? 발딱선 직선은 X좌표가 똑같으니까 바로 길이는 누굴 이용해서 Y좌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는 맞죠?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는 큰 수 얼마에서 2에서 작은 수 얼마? 마이너스 3을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것 또한 똑같습니다. 그것 또한 자, 여러분들 여기에 Y축 이 축을 우리가 뭐라고 보자? 뭐라고 보자? 벽으로 보자. 맞죠? 이 축을 우리가 뭐로 보자? 벽으로 보자. 됐습니까? 벽으로 본다면 이번에는 이 벽면의 그림자를 써야 되니까 그죠? 맞죠? 어디에서 바로 이쪽에서 어떻게 한다? 브러쉬를 쏘는 거죠. 그죠? 브러쉬를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점은 여기에 찍히겠죠. 이 점도 여기에 찍히겠죠. 이 점도 여기 찍히고 모두 다 요 위치에 점이 다 찍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림자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그림자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좌표가 얼마예요? 0,2가 되고 이 좌표는 0,-3이 되죠. 그러니까 발딱선 직선이니까 x좌표가 똑같죠. x좌표가 똑같으니까 누구의 차다? y좌표의 차니까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헷갈리거든요. 자, 평평한 직선은 무슨 좌표가 똑같다? 평평하니까 y좌표가 똑같다. 따라서 길이는 x좌표의 차다. 자, 빨딱선 직선은 무슨 좌표가 똑같나요? 즉 y축과 똑같이 떨어졌으니까 x좌표가 똑같겠죠. 그죠? x좌표가 똑같으니까 뭐의 길이로 y좌표의 차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직선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이 있고 예를 들어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에 점이 있을 때 자, 이 두 점 사이의 길이,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1 때는 이 두 점 사이, 즉 이 점은 1,4고 이 점은 어때요? 4,1이죠. X좌표도 같지 않고 Y좌표도 같지 않으니까 평평하지도 않고 발딱 쓰지도 않은 빼딱한 거죠. 빼딱한 거. 맞죠? 삐뚤어져 있는 거죠.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런 직선도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2 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을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1 때는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 직선은 선분이나 이런 길이는 못 구하고 빨딱 서거나 평평한 직선에 대한 길이만 구할 수 있다는 걸 하나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요. 세 점이나 네 점을 이렇게 줍니다. 세 점이나 네 점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한 점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줬다고 합시다. 여기를 주고 한 점은 여기를 줬습니다. 자, 또 한 점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줬습니다. 여기를. 자, 또 한 점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줬습니다.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그럼 이 세 점을 줬잖아요. 그죠? 이 세 점을 줬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하나의 점은 그냥 이거 말고 이쪽에 할게요. 이렇게 점을 줬습니다. 점을 줬을 때 이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이 무슨 도형이 될까요? 이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은 바로 선을 그어보면 뭐가 될까요? 삼각형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세 점을 주고 이 삼각형의 무엇을 구하여라?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주시오. 자, 그러면 어떤 평면, 어떤 좌표 평면에서, 자,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넣어줄까요? 좌표 평면에서 도형의 넓이를 구해 주시오. 이런 문제. 넓이를 구해 주시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이 삼각형이니까 넓이 공식 알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꼭지점에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좌표를 먼저 구한다. 그리고 뭐 한다? 넓이 공식 이용하면 되겠네요. 넓이 공식 이용한다. 됐나요?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여러분들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 아시겠나요? 이 좌표를 모르는 거는 길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좌표를 적어 보면 이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원점에서 왼쪽으로 2칸, 위로 4칸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자, 이 점은 어떻게 되나요? 왼쪽으로 4칸, 아래쪽으로 1칸이니까 마이너스 4,1이 되겠죠. 자, 이 점은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1칸이니까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4,1이 아니라 4,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좌표를 먼저 구했죠. 자,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삼각형 이런 도형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요 두 점을 가지고 이렇게 밑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밑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높이를 설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높이는 삼각형에서 높이를 결정하는 방법. 삼각형에서 높이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얘를 우리가 밑변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밑변으로 결정하면 밑변에 바로 선분 위에는 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밑변에 있지 않은 다른 꼭지점. 자, 어떻게? 밑변에 있지 않은 다른 꼭지점에서 어디로? 밑변으로 수선의 발을 걷는다. 저 무슨 말이죠? 자, 밑변에 있지 않는 꼭지점이 지금 여러분들 요 점이죠. 요 점에서 밑변으로 뭐 한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긋죠. 이렇게. 이 선을 수선이라 하고 요 점을 여러분들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끄었을 때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가 되는 거다. 이해되나요?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도형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요런 도형이 있었죠. 요런 도형. 자, 요런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요 두 점을 잇는 이놈을 밑변으로 한다면 꼭지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 높이는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된다? 높이는 바로 밑변에 있지 않는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꺼야 되죠.
그렇다고 높이를 이렇게 끄면 됩니까? 이렇게 끄면 안 되죠. 반드시 이럴 때는 밑변을 연장해서 맞죠? 연장해서 이 점에서 이 밑변의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이놈이 바로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거 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놈을 밑변으로 하고 싶다. 이놈을 밑변으로 하고 싶다. 나는 이놈을 밑변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놈을 밑변으로 하고 싶으면 밑변에 있지 않는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의 반을 긋는다. 그럼 이게 바로 높이가 되고 그죠? 맞습니까? 나는 만약에 이 변을 밑변으로 하고 싶다. 이 변을 밑변으로 하고 싶으면 밑변에 있지 않은 꼭지점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꺼야 되겠죠. 이렇게 꺼야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나는 만약에 이 변을 뭐로 하고 싶다? 이 변을 만약에 밑변으로 하고 싶다. 이 변을 밑변으로 하고 싶으면 밑변에 있지 않는 꼭지점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끊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높이가 되죠. 말뜻 이해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밑변으로 놓고 이것을 높이로 놓아서 넓이를 구하나 이놈을 밑변으로 놓고 이놈을 높이로 놓아서 넓이를 구하면 넓이는 같아야 되나요? 달라야 되나요? 같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성질도 이용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 나중에 2학년 때나 중학교 때 배웁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간 어떤 것을 밑변으로 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은 지워줄게요. 자, 어떤 변을 밑변으로 놓아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밑변을 어떻게 놓는 게 좋다? 어떻게 놓는 게 좋다?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평평한 선이나 빨딱 선 선만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밑변으로 놓으면 얘가 높이가 될 것이고 얘를 밑변으로 놓으면 얘가 높이가 되고 얘를 밑변으로 놓으면 얘를 높이로 놔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은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밑변을 바로 평평한 놈 바로 이 놈을 바로 뭐로 해야 된다? 밑변으로 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높이는 뭐가 될까요? 바로 높이는 뭐가 되냐면 바로 밑변에 있지 않은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뭘 한다? 수선을 발을 꺼야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바로 뭡니까? 수직이죠, 그죠? 요 길이가 바로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요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것이 바로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밑변 높이를 다 잡았습니다. 그럼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밑변은 어때요? 평평하죠? 평평하면 무슨 좌표가 똑같습니까? Y좌표가 똑같죠. Y좌표가 똑같으니까 바로 누가? X좌표의 차가 바로 뭐가 된다? 길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밑변은 2에서 얼마를? 마이너스 4를 빼니까 6이 되겠죠. 6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6이 되죠. 되나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 넓이는 여러분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누기 2는 여러분들 뭐로 고칠 수 있나요? 곱하기 2분의 1로 고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나누기 2는 뭐로 고칠 수 있다? 곱하기 2분의 1로 고칠 수 있죠. 따라서 이제는 공식을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외우지 말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외웁니다. 그러면 이 숫자 2분의 1을 앞으로 당겨도 되겠죠. 그죠? 숫자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외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내면 약분을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암기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보세요. 2분의 1이고 밑변의 길이 얼마 찾아냈습니까? 6을 찾아냈습니다. 그죠?
6을 찾아냈죠. 그럼 높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높이. 자, 높이는요, 뭡니까? 노란 색깔이잖아요. 그죠? 노란 색깔입니다. 자, 그럼 이 노란 색깔을 구하는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데 요 점은 알고 있죠? 요 점은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을 구해야 되죠. 요 점. 요 점의 좌표를 여러분들 찾아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좌표 평면이니까 지금은 좌표 평면이니까 여러분들의 칸수가 보이죠. 근데 좌표 평면이 아니고 그냥 도화지에 여러분들 연습장에 여러분들 적었다면 보세요. 지금 좌표의 모든 종류가 없다고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일단 x로 이만큼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몇 칸을 가야 돼요? 여기 보면 두 칸을 가지만 이 모든 종류가 없다면 보세요. 요 x 좌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요 라인이 지금 노란 게 어때요? 노란 게 빨딱 썼죠? 빨딱 썼습니다. 빨딱 썼으면 빨딱 썼는 것은 무슨 좌표가 똑같다? x 좌표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요점이 힌트죠. 요점의 x 좌표가 얼마입니까? 요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점의 x 좌표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되죠? 그 다음에 이놈의 y좌표는 여러분들 이 평평한 선으로 가야 되죠. 왜? 이 평평한 선은 평평한 직선은 뭐가 똑같다? y좌표가 똑같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똑같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y좌표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바로 큰 수 4에서 작은 수 얼마를 빼면 되나요?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는 큰 수 4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1을 빼면 바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는 5가 되겠죠. 그러면 2하고 6하고 약분이 되니까 바로 3, 5, 15가 바로 이놈의 뭐가 된다?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넓이 구하면 단위 적어야 된다 해서 이런 단위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좌표 평면에 이 눈금 한 칸이 1cm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얘는 우리가 정의해 주기 나름이거든요. 이 1cm로 정의할 수도 있고 1m로 정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좌표 평면에서는 이제 단위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어떤 도형의 길이를 표현하려고 3cm, 뭐 높이 5cm 이래서 단위가 나왔지만 좌표 평면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적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할 때 요 점에 지금 요 점을 구하는 방법, 요 점을 구하는 방법 한번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이놈의 x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빨딱선 직선은 x 좌표가 똑같으니까 이 마이너스 2가 힌트가 되는 거고 평평한 직선은 y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 바로 이놈의 y 좌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잘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문제집에도 많으니까. 자, 그런데 자, 이런 그림만 주면 좋은데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세 점을 주는데요. 자, 이 점과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과 또 이 점과 이 점과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줬습니다. 이 세 점을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세 점을 줬기 때문에 요 세 점을 가지고 우리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자,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런 삼각형. 이 삼각형에 바로 무엇을 구해달라?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릴게요.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할까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얘가 높이가 되고 맞죠?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얘가 높이가 되고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바로 높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높이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선분의 길이, 이런 변의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놈의 삼각형의 도형을 구할 수가 없느냐? 아닙니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자, 이런 도형의 넓이 한번 구해봤습니까? 그럼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도형은 넓이 구하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했죠? 이렇게 선을 하나 추가해서, 그죠? 이 전체 넓이에서 요 부분의 넓이, 추가한 부분의 넓이를 뭐 한다? 빼준다. 이런 개념 배웠죠. 맞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요 자체의 넓이에서, 요 자체에서 도형을 이렇게 짜갈라 주죠. 짜갈라 줘서 요 세 개의 도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 공식 아는 도형으로 만든 다음에 세 개를 뭐 해준다? 더해준다. 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이런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도형을 볼 때 짜갈 수도 있지만 이 짜갈라 주려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 요 세 개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큰 네모 박스 사각형을 만들어 보시면요. 자, 다시 조금 직선으로 보여줄게요. 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이런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사각형. 요 꼭지점이 모두 다 지나는 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체 사각형에서 바로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이 1번 삼각형, 이 2번 삼각형, 이 3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뭐 한다? 빼주면 되겠죠. 이 1번 삼각형과 이 2번 삼각형과 이 3번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뭐 해준다?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에서 3개를 뺐으니까 요 빨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모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요즘 빨리 읽어볼까요? 3칸, 4칸이니까 얼마? 3,4. 얘는 2칸, 왼쪽 2칸, 4칸이니까 마이너스 2,4.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고 한 칸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3칸, 한 칸 떨어졌으니까 3,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요 빨딱 썼죠? 빨딱 썼으니까 무슨 좌표가 똑같아? X좌표가 똑같죠. 따라서 길이는 Y좌표가 길이죠. 그죠? 그럼 큰 거 사이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평평하죠. 평평하면 무슨 좌표가 똑같다? Y좌표가 똑같다. 그러면 X좌표를 빼면 된다.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5가 되어서 요 놈은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빨딱 썼으니까 X좌표가 똑같죠?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 빼면 4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이나 여기도 4 마이너스 1 똑같죠?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때요? Y좌표가 똑같죠? 그럼 X좌표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죠. 그럼 여기도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체는 정사각형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어서 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과 3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여기가 90도가 되는 걸 아니까 밑변 높이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두 칸으로 보이죠? 보이지만 여러분들 요 삼각형으로 본다면 요 삼각형 세 개의 꼭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얘는 알고 얘도 하니까 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좌표 구하는 연습을 해보자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x좌표, y좌표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x좌표 구할 때, x좌표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좌표는 바로 여기서 보면 몇 칸 움직였나요? 2칸 움직였죠. 이 발딱선 직선은 그죠? 맞습니까? 아, 우리가 처음에 이 도형의 꼭지점을 먼저 안 구해놨네 이거죠. 이 도형의 꼭지점을 먼저 구했어야 되는, 구해놨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이 도형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2가 되고, 그죠? 요 도형은 얼마예요? 요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요 세 점은 무조건 문제 자체에서 주어준다, 안 주어준다? 주어지는 거죠, 그죠? 요거는 주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y좌표 똑같죠? 4에서 2를 빼면 y좌표 빼면 2죠. 요거는 x좌표가 마이너스 2도 똑같으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두 점 사이는 평평하니까 바로 y좌표가 똑같죠. y좌표가 똑같으니까 x좌표를 빼면 되겠네요. 3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 다음 요것은 3이 돼야 되겠죠. 전체가 5니까 그럼 1에서 y좌표 똑같으니까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변 높이를 다 구해놨죠. 자, 1번 갑시다. 1번 삼각형 넓이 2분의 1부터 적으라고 그랬죠. 밑변이 높이 옵니다. 밑변이 높이 오니까 2가 약분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자, 2번 갑니다. 2번 2분의 1 밑변도 3이고 높이도 3이죠. 그러면 얘는 2분의 9가 나오네요. 자, 3번 어떻게 되나요? 밑변이 높이가 5가 되는, 밑변이 높이가 5가 되죠. 그죠? 5가 되니까 2 곱하기 5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걸 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더하면 얼마 돼요? 5 더하기 5, 10 더하기 2분의 9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20이니까 2분의 2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전체 넓이 25에서 2분의 29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25는 50으로 바꿀 수가 있죠. 여기가 1분의니까, 그죠? 1이 2배 됐으니까 25도 2배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29가 되어서 2분의 얼마? 21이라는 넓이를 최종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이렇게 기울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삼각형 3개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과 바로 도형에서 좌표 평면에서 도형의 넓이를 구해봤습니다. 만약에 점이 4개 주어지면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똑같습니다. 좌표를 먼저 구하고 길이를 구한 다음에 넓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